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에 단단히 대비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태영건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오늘 태영건설 매력적일 이유 있는가라는 주제로 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태영건설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태영건설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 네, 그렇죠. 건설사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토목 쪽하고 이제 건축, 그래서 이제 토목 건설 업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일반 건설사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점들이 좀 있어요. 예, 다른 쪽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그리고 건설 이런 쪽만 주력으로 하는 반면에 이 자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자회사들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성장성도 최근에 많이 이 태영건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단 이 태영건설을 그냥 건설회사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다른 측면으로도 다른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기업 개요 및 현황,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나와 있죠? 네. 토목 건축 공사업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근데 그 외에 주택, 플랜트, 해외 사업, 임대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요, 건설 쪽이 물론 이제 지대하죠. 네, 지대하지만 SBS 미디어 홀딩스라고 SBS 미디어가 있잖아요. 미디어 그쵸? 부문, 방송 부문이죠. 그리고 환경 부문입니다. 환경 쪽은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레저 부문, 골프 클럽, 리조트 클럽,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하고 틀린 점은 역시 다른 쪽에 좀 매력적인 분야의 사업도 갖고 있고 그쪽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태영건설의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주주 구성을 한번 볼까요? 네.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은 윤석민 명예회장이 역시 최대 주주고요. 머스트 자산 운용 이쪽이 이제 여기 12%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예전 자료고요. 네. 최근에 15%까지 지분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금공단 그런 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머스트 자산 운용이 왜 그렇게 지분을 많이 증대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가서 사업 소개 내용을 좀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은 있더라고요. 근데 단적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주택 사업, SOC 사업, 건축 사업, 토목 사업, 플랜트 사업, 물 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쪽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미디어, 레저 사업 이런 쪽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방면의 사업 매력을 보유한 토목 건축 기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사업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토목 건축 기업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에 과연 부정적인 요점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좀 약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약점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머스트 자산 운용에서 지분을 확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확대를 했을까? 거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머스트 자산운용이 뭔가 기대하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바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가 아직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주가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환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머스트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분율을 올려놨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단점이었지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주가 관리상으로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배율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수익 가치는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자산 가치 비중 그 PBR 수치를 보면 한 1.0배 보다 조금 아래쪽이죠. 0.8배 수준인데, 이 뭐 그러면 이제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서 좀 PBR 수치가 약간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우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주가 관련 지표가 있죠. 주가 네. 관련 지표, 주가 관련 지표를 보면 네, 나왔네요. 네, 나왔네요. 저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예. 주가 관련 지표를 보면은 0.4가 최저죠. 그렇죠. 그리고 1.29배가 이제 최고. 지금은 PBR 같은 경우는 대개 한 0.8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16,200원이 한 주당 자산 가치니까. 이제 최고치보다 좀 낮습니다. 0.8배, 9배.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뭐 높지는 않은데요. 네. 그죠? 최저치 대비해서는 좀 높지만 높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개념은 아니다. 그 측면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관점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주가 관련 지표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자, 2017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처지는 그런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 주가 관련 지표보다는요, 그 실적 나온 부분 있죠. Financial Highlight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봐야 되겠나요? Financial Highlight. 네, 자, 나왔네요. 보니까 어때요? 2017년도 그 네모 쳐놨지만은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뭐 크게 증가했죠. 그렇네요.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네. 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19년, 20년, 21년 보니까 2017년도에 너무 그 이익이 폭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증가는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증가해 보이지 않죠. 증가율 자체가. 그죠? 네.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장성 자체가 좀 처져 있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점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강점이 있겠지만은 다소의 단점도 있습니다. 네, 매매 입체 분석이죠. 네. 매매 입체 분석. 외인 기관 동향을 표시해주는 매매 입체 분석을 볼까요? 네, 나왔네요. 네. 자, 그거 보니까 어때요, 지금? 기관의 방향하고는 주가하고 좀 일치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이 좀 그 빨간색 라인이 어때요? 좀 그렇게 적극적이질 못하죠. 네, 적극적이질 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 수급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태영건설의 약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사실 큰 약점이라기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요점들이 더 눈에 띌 것 같은데요. 가지고 오신 긍정적인 요점들이 더 많은데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쭉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단점도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찾을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금감원의 그 전자공시라고요. 공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공시를 보면 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금감원에 이제 공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네. 여긴 자료에는 안 나왔나요? 자, 자료 네, 보니까 네, 나오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전자공시 찾아보시면 네, 나왔네요.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이죠. 금년 8월 초에 나왔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머스트 자산운용이 지분이 12%로 나와 있었죠. 네. 이 부분은 수정을 안 한 거예요. 15%까지 늘어났습니다. 12에서 네. 15%로. 3%면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쵸. 3.1% 지분이 증가했는데 보고 사유를 보세요. 투자 목적 변경은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네요. 경영 참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분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영을 잘하는지, 배당은 잘 주는지, 주가 관리는 잘하는지, 막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참가가 이제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어떤 M&A 모멘텀으로도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수치 실적이나 이런 수치보다도 머스트 자산운용의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또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가 관리도 잘 할 수밖에 없고 배당도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긍정적인 첫 번째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자회사가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네. TSK 코퍼레이션. 이게 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오.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연간 연결 실적을 한번 보세요. 네. TSK 코퍼레이션. 그림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상향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 환경 쪽의 모멘텀하고 또 플러스 요소로 이슈가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처리 업체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환경 쪽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성장성은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까 태영건설 성장성이 좀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 실적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경영 참여 부분에서요, 제가 그 한 가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물론 경영 참여를 하면 이제 주가 관리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하지만 네.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태영건설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주회사 전환. 네네. 네.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은 주로 이제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렸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회사 또 그 TSK 코퍼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 클럽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 리조트 골프 주셨죠. 클럽인데 이제 블루원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블루원 리조트 앤 골프 클럽.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레저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시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력 요소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건설의
업종하고 비교해서요. 지금 태양건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면 FN 가이드 보면 다 나와 있죠. 업종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업종 비교 그 화면을 좀 보죠. 네. 자, 지금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네요. 태양건설, 코스피 건설업, 코스피는 뭐 볼 건 없고요. 건설업과 대비해서 태양건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퍼 측면에서도 보면은 네네. 태양건설이 건설업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매우 낮죠. 저평가되어 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상대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ROE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평균이 뭐 한 5%대인데 ROE가 태양건설은 한 19%대예요. 높네요. 배당 수익률은 뭐 시원찮습니다. 근데 뭐 이거보다는 경영 참여로 해서 또 플러스 될 그 배당 수익률은 또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긍정적인 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실적 부분인데 실적 부분은 우리가 아까 언뜻 봤습니다만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을 다시 봅니다. 17년도에 크게 증가했고 이제 18, 19, 20, 21에는 비교적 크게 증가 안 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죠? 네. 폭이나 비율이 화끈하진 못한 그런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금년도 상으로 볼 때 퍼 배수가 한 3.9배수죠. 그렇죠. 네, 3.9배수. 이거 거의 그 밑바닥이죠. PBR 같은 경우도 0.8이면 뭐 중간 정도 수준. 네네. 태양건설의 자산 가치의 레벨로 봐서는 최고 최저 중간 정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17년도부터 확실히 도약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쵸. 이익이 크게 증가한 그 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 되거든요. 유지해 가면은 주가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또 레벨업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까요? 증권사 전망, 네. 증권사 보고서 증권사 하면 보고서 볼게요. 되게 음. 뭐 빨간 화살표는 이제 목표가를 위쪽으로 네. 그 상향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투자 의견이 매수 유지네요. 네, 대개로 네. 뭐 증권사 보고서 의견을 우리가 항상 100% 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좀 긍정적이고 22,000원 선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걸 목격할 수가 있죠. 네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공매도 대차 상황. 네, 이분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공매도가 비중이 약간 있지만 일단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셔야 돼요. 공매도는 확실히 줄어 있죠. 그렇네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고 대차는 그 빨간 선을 보세요. 대차 오른쪽에 대차 확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나 대차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매수 주체가 있는가? 아까 잠깐 봤지만 네. 기관이 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죠. 잠깐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외인들이 좀 팔자가 나오면서 중간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관이 선도를 해 가고 있고 기관이라는 임자가 있다는 거죠. 네. 매집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요. 증권사 전망도 좀 긍정적인 편이고요. 실적에 대한 레벨업, 그리고 매수 주체도 파악이 되고 있는 태영건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매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이 태영건설은 말이죠. 자꾸 오늘 빼먹은 게 많은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자회사 그 TSK 코퍼레이션이 이제 상장도 합니다. 오, 네, 상장을 내년 앞두고. 상장을 또 앞두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플러스 요소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네네. 그런 가치 증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태형건설은 단기로 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조금은 기간을 두고 뭐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이런 코스로 보시는 게 오히려 타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뭐 팔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 그런 개념의 매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봅니다. 네, 차트 볼게요. 사실 뭐 일봉 보면은 위아래로 그냥 등락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짧게 끊어 보지 말고 조금은 이제 긴 지각으로 뭐 주봉이라든가 주봉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뭐 주봉이 아직은 확실히 수렴이 되진 않았지만은 대개 지금으로 보면은요, 13,000원 권역에서 모아질 겁니다. 모아지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의 재료들이 나오면서 위로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높아요. 자, 일봉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봉은 수렴이 완전히 됐죠. 5일, 20일, 60일 2평이 완전히 수렴이 됐고요. 네. 대개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3,200원 뭐 요런 정도는 매수 권역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매수 권역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표는 대개 이제 뭐 상장건이라든가 IPO 건이라든가 기타 실적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수정 가감을 해야 되겠죠. 그쵸. 수정 가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제 긴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는 거니까 되게 한 15,000원 근처 있죠. 이 정도부터 이 정도 위쪽에서 판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측면이라면, 그죠?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그렇게 매매를 해야죠. 15,000원대 위쪽을 좀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17,000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15,000원 내지 17,000원 밴드까지는 좀 길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겨냥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형건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매수 가능한 금액대는 13,000원에서 14,200원이나 14,300원 선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면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권역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태형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느덧 주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좀 어느 정도는 쌓인 시점인데요. 오늘도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오후장 마무리까지 잘 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